안녕하세요. 피지오프입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지난주, 또 지지난주 한 2주 동안 거의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정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좀 컨디션 회복하는 데 좀 집중하고자 이렇게 좀 쉰 것 같아요. 기다리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대신에 정말 알찬 내용 준비해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시원한 바다 사진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상담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법, 그래서 이제 단계별 공략이라는 이런 주제로 한번 이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하고 이제 설명하다 보면 지금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갑자기 설명하다가 이젠 얘기거리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할 말도 없고, 또 혹은 이럴 수 있어요. 환자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질문을 받아가지고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정말 그 자체가 이제 고민되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말문이 막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뭘 얘기해 드려야 될지 이렇게 참 막막한 이런 상황. 혹시 이런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다면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 내가 뭘 발전시켜야 될까? 아마 이런 점에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이런 상황에서 원인이 되는 부분은 바로 지식의 한계입니다. 이 지식의 한계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증상에 대한 이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증상에 대한 이해. 글씨가 빨간색이라 좀 어지럽네요. 잠시만요. 흰색으로 해볼까요? 흰색이 좀 낫구나. 증상에 대한 이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자, 이게 지식의 한계는 곧 증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제 이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백페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백페인에 대한 사실 원인이 되게 많잖아요. 메카니컬한 페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화학적인 케미컬한 어떤 부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서적인 또 부분만 또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심리 사회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까지 따지자면 사실 요통에 관여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을 단지 메카니컬한 관점, 내가 하나만, 일단 난 메카니컬한 점으로는 설명이 자신 있어. 하지만 이거 케미컬한 부분이나 혹은 정서적인 부분, 근데 사회 심리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LBP, 그러니까 백페인을 접근해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그러한 관점으로 공부해 본 어떤 물리적인 공부의 양이 적다고 한다면, 이제 환자가 어떤 메카니컬한 것만 질문하진 않잖아요. 자기의 어떤 어려움이나 또 어떤 지금 갖고 있는 감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게 내 증상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정말 예상치 못한 어떤 질문들을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식의 한계라고 한 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왜 우리가 특히 이제 어떤 증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사들이 제일 공부하는 게 뭐냐면 메카니컬한 부분이에요. 바이오메카니컬한 관점에서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역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 어깨가 왜 아픈 거냐 하면 스카플라가 제대로 돌아주지 않아서, 혹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어깨라고 말하면 휴머러스 헤드가 밑으로 글라이딩이 돼야 되는데 잘 되지 않아서, 이런 관점으로 설명하는 건 정말 전문가처럼 설명을 하죠. 타의 추정을 불허하죠. 하지만 사회심리학적으로 내가 어깨가 어떻게 아픈지, 또 화학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석회성 건염이나 아니면 염증이나 또 이런 부분이 약을 먹으면 왜 좋아지는지, 우리가 이런 어떤 질문을 받으면 금방 이제 한계가 이제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그러니까 하나의 질환을 우리가 공부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어깨에서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잖아요. 뭐 프로준 숄더나 아니면 충돌 증후군이나 아니면 뭐 TOS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질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다양한 관점으로, 정말 이게 맞냐 이게 틀리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관점으로 살피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어떤 질문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질문에 대해서 뭐 100% 완벽한 답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면 좋지만, 적어도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적어도 50점 이상의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100점짜리 답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한 부분만 막 100점짜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질환에 대한 지식의 스펙트럼을 넓혀서 정말 50점짜리 이상의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50점짜리에서 60점짜리로, 또 60점짜리에서 70점짜리로 계속해서 우리가 환자분들에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상담의 과정, 상담이 1회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회차 때 우리가 50점짜리를 드렸다면 뭐 2회차, 3회차 때에는 70점짜리 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거듭하면서 거의 100점에 가깝게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환자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보여주면 환자는 거기서 우리에게 이제 신뢰를 얻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준비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부족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회차 때 50점짜리 답을 내드렸어요. 그러면 2회차, 3회차 때 우리가 그 1회차 때 이제 했던 설명에 대해서 얼마나 이거를 보강할 수 있느냐예요. 보강 설명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케어하세요? 1회차 때 내가 환자분에게 설명했던 것이 부족하죠. 처음 뵙는 분에게 환자를 온전히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100점짜리 솔루션을 준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충분히 처음 만났던 그 상황을 고려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뒤돌아보면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고 후회되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2회차, 3회차 때 어떻게 보강해 드리느냐 하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보면 1회차 때 했던 설명은 그걸로 끝나고 2회차, 3회차 갈수록 여러분들은 무엇에만 집중을 하냐면 페인이 줄어드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ROM이 증가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주제가 뭐예요? 상담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러면 분명히 1회차 때 환자가 100% 궁금함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2회차, 3회차 때 그 부분을 보강해서 설명해 주면서 내가 지금 치료하는 것이 지금 어떠한 것인지 그 전개 과정을 설명해 주고 내가 보강하면서 하는 설명과 또 그와 동시에 통증이 줄어들 수 있다면 이게 왜 줄어드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쉬운 설명, 이런 부분들이 환자분에게 계속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에 부족이 생기면 또 말문이 막힙니다. 뭐 1회차, 2회차 때는 어느 정도 대화는 나눴다고 우리가 하더라도 3회차, 4회차 가면 할 말이 없어지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계속 환자가 방문할수록 그의 꼬리를 물고 계속 진일보된, 발전된, 그리고 더욱더 퀄리티가 높아진 어떤 그런 설명과 솔루션들이 계속 제공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그냥 뭐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경험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전연차 선생님들은 극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연차가 많은 선생님들은 뭘 경험해요?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하죠. 같은 요통이라도 이게 다 다릅니다. 같은 어깨라도 다 다르고 프로준 숄더라 할지라도 이 레시피로 성공했던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적용하면 이게 효과가 덜 나올 수도 있고, 자, 이런 다양성이 있고 다양한 변수들이 숨어 있어요. 자, 이게 변수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어떻게 보면 이점인데, 특히 전연차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변수들이 어디에서 존재하는지 그 타이밍을 제대로 아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환자가 불시에 어떤 변수를 경험하고 나서 하는 질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을 해드리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험의 부재를 뭘로 커버를 하느냐 하면 전차 선생님들은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지식의 한계와 준비를 통해서 이 경험의 부재를 극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연차가 이미 어느 정도 많이 형성이 되신 선생님들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해요. 무엇을요? 실패를. 특히 자, 우리가 뭐 치료를 100%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 실패를 계속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완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왜 실패했는지 원인 분석이 안 되면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그걸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왜 실패했고 지금은 왜 성공했는지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 왜 말문이 막히느냐 하는 점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런 요인들 때문에 말문이 막힐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뭘 공부해야 되는가 아시겠죠? 각자 연차에 맞게, 그리고 각자 상황에 맞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러한 점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설명은 잘 드리는데도 공감이 잘 안 돼요. 나는 분명히 설명을 잘해요. 한 5분 정도 막 내가 준비한 걸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환자의 반응을 보니까 내가 원했던 그런 반응이 다 안 나와요. 자, 그런 이유는 뭘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설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어려워요. 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설명이 쉬운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같은 설명이라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근육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도 어느 정도 근육을 공부한 분들이나 또 어느 정도 이런 어떤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찾아보셨을 수도 있고 뭐 완벽히 이해는 못했다 할지라도 용어 정도는 들어봤을 수 있어요. 소아스, 뭐 쿼드라투스 홈브로 이런 용어들은 들어보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거의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가 들어도 쉽게 납득이 될 정도로 정말 난이도를 낮춰서 정말 쉽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쉽게 설명하려면 내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나도 어려워. 그러죠? 내가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내가 어려운 지점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렵다면 누구도 어렵다? 다른 사람도 똑같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어렵고 이걸 어떻게 쉽게 표현해야 되지라는 걸 모르면, 그 고민을 해본 적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죠. 쉽게 설명한다는 건 뭐예요? 은유나 비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 내가 이거를 이해를 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쉽게 전달하지? 이거 비슷한 원리를 가진 어떤 개념이 있을까? 다른 쪽에서 어떤 예를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이제 이 고민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내가 이거를 쉽게 설명하려고 고민해보거나 노력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부족하면 나조차도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누구를 쉽게 설명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유나 비유를 사용해서 이거를 쉽게 설명할 수 있으려면 내가 분명히 어려운 지점을 그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어려운 지점은 다른 사람도 어렵다.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명이 어려울 때 공감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인데, 목적을 둔 전개 방식이에요. 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기승전결 이렇게 딱 전개를 해 나갑니다. 자, 서론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미 고객은 결론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결론에서 무엇을 얘기하겠군. 자, 목적이 드러나면 뭐가 딱 덮여버리냐면 사람이 덮여버려요. 자, 우리가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자분에게 우리가 지금 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이게 목적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드러난다는 건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그냥 도수 치료를 받기 위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제공해주는 정보가 내가 이 병원을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내 삶에 정말 필요한 정보구나. 이 사람은 나를 그냥 사람으로 두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구나. 이제 이 느낌은
고객의 입장이 돼 보면 정말 한 번에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치료사 입장에서 이 목적을 둔 전개 방식을 너무 적나라하게 사용하게 되면 어떤 정말 가치 있는 설명이다 하더라도 공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어떤 강의를 듣고 그거를 설명해 드리는 거다 할지라도 너무 목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 안 돼요. 물론 정말 유용한 정보고 이 환자분 입장에서 이거 정말 내가 필요한데 라고 하면 굳이 여러분이 이런 전개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환자분은 여러분에게 더 신뢰를 갖고 치료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전개 방식을 너무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하지 마셔라. 그냥 사람을 보셔라 라는 거예요. 환자분이 뭐 남성, 여성, 그리고 여기 뭐 직장인, 주부, 이런 각자의 역할과 입장에서 내가 정말 이 환자분이라면 지금 뭐가 필요하겠는가, 그리고 내가 이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뭘 생각하고 뭘 줘야 되겠는가, 즉 세 번째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환자의 니즈를 더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개 방식이 단지 다음 예약을 위한 그 전개 방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는 설명과 우리가 제공해주는 정보는 무엇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환자의 니즈 파악을 하기 위한 노력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치료사가 내가 지금 뭘 필요하는가를 고민하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설명해 주는구나 라는 게 분명히 느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게 분명히 느껴질 수 있으려면 언변만 좋아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말을 좀 더듬더듬 하시더라도 정말 깊이 생각하고 하는 어떤 상담이나 환자에게 주는 어떤 정보들은 느낄 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되고, 정말 그 환자의 치료가 끝나면 단지 병원을 퇴근하면 그냥 퇴근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팔로우업을 늘리고 싶으면 그 환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 환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뭔 정보를 주기 위해서 어떤 서칭을 하거나 책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강의를 담당했던 사람과 어떤 의사소통을 하거나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위해서 가외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쌓이고 쌓이면서 여러분들이 경험이 쌓이게 되고, 환자는 이런 걸 필요로 하는구나 하는 걸 느껴요. 자, 그럴 때 비로소 공감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깨달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공감이 안 되나?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거리들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다음엔 왜 치료가 중단될까 하는 겁니다. 치료가 나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환자한테 전화가 와서 저 당분간 치료 좀 중단할게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혹은 저 오늘 조금 치료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치료가 중단되는 횟수가 점차 늘어나다가 결국에는 치료가 이제 중단됩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첫 번째는 미미한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건 환자의 입장에서나 어떻게 보면 치료사 입장에서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당연한 건데, 그러면 효과가 왜 미미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복기에 부합하냐 하는 점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지금 치료를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요. 자, 환자분이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왔어요. 자, 3번 만에 100% 나사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환자분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드물 거예요. 정말 드물 거예요. 환자분들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시간을 갖고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옵니다. 그러나 빨리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치료 효과, 치료를 처음 받아보고 두 번째 받아보고 세 번째 받아보면서 나름의 평가와 계산을 해요. 이거 내가 이분한테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겠는데? 이게 기대감이 이제 신뢰감으로 바뀌고 그게 이제 확신으로 바뀌는 그 과정이 있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자, 그러려면 그런 과정을 겪는 고민을 하고 있는 환자에게 맞습니다. 환자분 생각이 맞아요. 저한테 오시면
치료 잘 될 겁니다. 이런 확신을 주려면 효과를 내줘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기울이는 노력은 대부분 남들도 기울이는 노력일 겁니다. 80% 정도는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선생님, 저 노력했는데도 안 돼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기울이는 노력은 남들도 다 하는 노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저 선생님한테만 가면 왜 환자분들이 만족을 하고 잘 낫지?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기울이는 노력과 여러분들이 기울이는 노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치료 효과가 미미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세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세요? 어떤 스킬을 사용하세요?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다 쏟아붓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거나 이거는 어떤 컨셉은 내 적용했어요. 뭐 멀리건이에요.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컨셉들이 있잖아요. 어떤 여러분들이 그런 잘 알려진 스킬 위주로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요, 효과가 있다는 건 다 때려붓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그 스킬 하나하나를 미숙이 아니라 완숙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 계속 복기를 해요.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피드백을 직접 환자분한테 받아요. 좀 어떠세요? 그리고 환자분이 이렇게 조금 말씀을 냉정하게 해주시지 않고 이제 칭찬 위주로만 해주실 때는 지금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게 좀 숙달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도 어느 정도 배움의 단계에서, 그리고 1인 센터를 하면서 저도 혼자 있으면서 피드백 받기가 어려우니까 정말 지인들이나 아니면 친한 사람들, 아니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보면서 피드백 받고, 또 스터디 그룹 제가 만들어서 같이 하면서 피드백 받고, 이런 노력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이 스킬이 미숙한 상태로 계속 놔두는 게 그냥 시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1분 1초가 아까웠습니다. 빨리 완숙의 단계로 가야 내가 한 명이라도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미한 효과는 결국 무엇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냐면 스킬의 미숙함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얼마나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 이런 걸 얼마나 더 많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치료사의 어떤 그런 개방적인 어떤 마인드, 이것도 관련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래 요즘 이런 거 트렌드 유행이지, 소위 말해서요. 이러한 방법도 물론 좋지만 좀 시대가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서도, 또 클래식한 방법들에서도 여태껏 효과를 내왔던 방법들입니다. 정말 다양하게 가리지 않고 환자를 위해서 이 방법 써보면 어떨까, 저 방법 써보면 어떨까 하면서 정말 이것도 써보고 이것도 써보고 이것도 써보면서 그 환자에 맞는 레시피를 형성해 나가는 것. 저는 이 부분들이, 이러한 노력들이 이 바로 두 가지, 효과의 미미함과 그다음에 스킬의 미숙함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이 효과가 미미하고요, 그 다음에 스킬이 미숙해요. 그러면 그게 뭘로 이어지냐면 신뢰 형성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신뢰 형성의 부재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고민하는 상태로 치료를 받는 거죠. 뭔가 이 사람한테 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거나,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확신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계속 이제 나라는 치료사에게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의구심을 갖고 이제 온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중단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 사실 세 번째 주제 같은 경우는, 치료가 왜 중단될까 하는 경우는 전현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저 같은 정말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도 지금도 고민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미한 효과라는 게요,
환자의 그 상태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중하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환자분들은 뭐 상중하? 그러면 증상에도 뭐 상중하가 있다는 건가 이런 게 아니라 치료사 입장에서 정말 치료하기 힘든 케이스가 있고 정말 솔루션이 좀 쉽게 제공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환자분들을 만나면 정말 경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근데 경력이 많은 사람이 비교적 난이도 하인 환자를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미하다면 신뢰 형성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또 전연차 선생님들이 난이도 상을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뢰 형성이 당연히 되기가 어렵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 복합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세 번째 지금 이 의문점 같은 경우, 이런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특별한 답을 내려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치료가 중단되는 것에 너무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중단됐다면 이제 뭘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 가지 점 생각해 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과가 미미했는가? 그 이유가 내 스킬이 부족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신뢰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인가? 이 세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 보자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일 수 있는 확률이 높죠. 방금 설명드렸던 예처럼. 그러면 왜 효과가 미미했는가? 내가 그러면 못 보고 지나친 못 본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 환자를 만나면서 파악하지 못한 니즈는 무엇인가? 자, 이런 점들을 우리가 고민하면 여기서 뭐가 돼요? 복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스킬의 부족함입니다. 혹시 환자가 만족하지 못했는가? 만족하지 못했다면, 내가 나를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그 만족이 안 됐다면 어느 부분에서 만족이 되지 않았는가? 상담 스킬인가? 아니면 테크닉 스킬인가? 상담 스킬은 괜찮았다면 테크닉 스킬 중에 어떤 스킬인가? 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마인드맵을 해 나가면서 여기서 뭘 찾아야 돼요? 내가 미숙한 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 다음에 같은 증상에 혹은 유사한 어떤 형태의 환자분을 만났을 때 조금 더 완숙에 가까운 스킬을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신뢰 형성의 부재. 자, 이러한 어떤 복귀를 하면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또 다른 환자를 만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연결고리에서 신뢰 형성이 되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이 환자분은 무엇을 중시하는지, 사람 중심인지 결과 중심인지, 사람 중심인지 결과 중심인지, 사람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살펴보고 대화도 나눠보고 그러면서 내가 현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어떻게 환자에게 어필할 건지, 그리고 지금 치료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솔직하게, 그리고 치료가 안 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치료가 왜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치료사로서 무엇이 고민인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환자분이 토로를 하세요. 선생님, 저 왜 안 낫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이건데, 지금 이게 극복해야 될 어떤 하나의 산인데 지금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극복이 되면 분명히 좋아지실 건데 지금 이 방법을 찾는 게 조금 힘이 드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방향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일단 치료사로서의 양심은 지킬 수 있으니까, 비록 환자분에게 대한 정말 속 시원한 답변이나 정말 깔끔하게 나사 드리는데 어떤 도움을 드리지 못한 미안함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양심은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당당할 수 있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무엇이 계속 유지될 수 있냐면 자존감과 자신감이 유지될 수 있죠. 자, 이게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는 못 내줄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치료가 중단되는 이유 중에도 치료사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이 결여되는 부분 때문에 환자에게 떳떳하지 못해서 그게 은연중에 분위기로 드러날 때도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 사실 이거를 뭐 영상으로 만들자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세 번째 주제 같은 경우는 뭐 말하자면 뭐 1시간, 2시간도 계속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또 사실 우리가 물리치료사로서 환자를 대하고 또 도수치료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려운 증상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어떤 환자분이 가지신 통증 패턴을 만날 거예요. 계속 이러한 어떤 질문과 의문과 또 이 질문과 의문을 던질 때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은 올라가게 돼 있고 여러분들의 상담 스킬은 자연스럽게 향상이 되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그냥 밥 먹고 계속 해보세요. 밥만 먹고 계속 해보세요. 이런 과정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를 여러분들 맛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